자, 오늘은 삼겹살을 가지고 푸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요리 동파육입니다. 이건 판 오겹살 5.5kg입니다. 해동후 치킨 타월로 핏기를 닦고 파이어브레스로 껍질을 지져서 남아있는 잔털을 제거해주겠습니다. 이제 고기를 썰어줄 건데 최대한 정사각형 모양으로 썰고 남은 짜투리 부분은 주먹 크기 정도로 썰어서 다른 요리에 쓸 건데 이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요리입니다. 뭘 할진 비밀이에요. 아마 몇 달 뒤에 영상이 올라올 것 같은데 어떤 요리인지 궁금하다면 구독을 누르고 영상을 기다려보세요. 요즘 유튜브에서 동파육이 꽤 보입니다. 아마 흑백 요리사에 동파육이 나온 게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동파육이라는 이름은 송나라의 시인 소동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 정설인데 그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소동파가 개발했다는 썰도 있고 어쩌다 만들어졌다 혹은 소동파가 알렸다는 썰도 있는데 그중 정확한 건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11세기경에 기원했을 정도로 역사가 깊은 전통 중식이라는 점입니다. 요즘은 시간 절약과 간소화를 위해 압력솥을 사용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의 동파육은 고기를 삶고 튀기고 조리고 찌는 4가지 과정을 거치는 아주 번거롭고 만들기 어려운 요리입니다. 그래서 해보려고요. 자, 우선 정사각형 모양으로 자른 고기를 한번 데칠 겁니다. 양은 2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잡내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데치는 건데 고기가 좋으면 생략해도 되지만 오늘 고기는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소주와 함께 데치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었습니다. 웍도 한번 씻어왔고요. 여기다 설탕을 반컵 넣고 설탕을 녹여서 짙은 갈색이 될 때까지 태워줍니다. 고기 겉면에 바를 캐러멜 소스를 만드는 겁니다. 충분히 색이 나면 물을 좀 넣고 졸여서 시럽 같은 점도가 나오면 고기 겉면에 캐러멜을 발라줍니다. 웍을 한번 더 씻어오고요. 이제는 고기를 튀기기 위해 기름을 붓겠습니다. 완전히 잠길 정도는 아니고 한 면만 잠기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삶은 고기는 수분기가 많아 색을 내기 어렵지만 캐러멜을 발랐기 때문에 쉽게 색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이 튀는 건 막을 수 없어요. 사드세요. 제발. 이제 고기를 묶어줍니다. 고기를 묶는 이유는 삶고 찌는 과정 중에 고기가 층층이 분리될 수 있어 혹시나 묶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동파육은 이렇게 묶여 있어야 비주얼이 더 살죠. 이제 기름 버린 웍에 대파 2대 깔고 으깬마늘 6알, 편생강 1주먹, 베트남 고추 4개를 넣고 중국 향신료 향이 나게 오향분도 2스푼 넣어줘야 하는데 오향분은 5가지 향신료를 합쳐 만든 중국맛 향신료 가루입니다. 냉장고에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I think about it. 왜 없을까? 분명히 있었는데 예전에 엄마가 냉장고 청소를 하셨는데 그때 쓸데없는 걸 다 버리면서 오향분도 같이 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 없습니다. 오향분은 없지만 오향분에 들어가는 향신료는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넣어주면 됩니다. 우선 팔각 1줌, 정향 6알, 회향 1줌, 화자오 1줌, 계피 2테 조각을 넣으면 오향분보다 진한 향신료 향이 나는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 요리의 필수품 후추, 잡내를 잡기 위한 월계수잎, 그리고 먹다 남은 귤 껍질도 버릴 데가 없어서 여기에 넣겠습니다. 이제 결박해 놓은 고기를 배치하고 물을 고기가 반쯤 잠기게 부어주는데 이때 물의 양을 잘 기억해주세요. 물 1리터당 간장 반컵, 그리고 소흥 황주라는 중국 전통술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마트나 차이나타운 같은 데나 팔아요. 그래서 대신 고량주나 청주 같은 술을 한 컵 넣고 노추 반컵, 흑설탕 100g을 넣고 물이 끓어오르면 약불로 1시간 끓인 후 뒤집어서 색이 골고루 배일 수 있게 해주고 1시간 더 끓인 후 물을 끄고 맛이 배어들게 합니다. 이제 고기를 웍에서 꺼내고 국물도 쓸 거라서 기름을 최대한 걷어내고 작은 냄비에 내용물을 걸러서 적당히 담아두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찜입니다. 찜기에 동파육을 담고 최소 2시간, 최대 4시간 쪄줄 겁니다. 그동안 남은 고기 국물에 전분물을 풀어서 농도를 잡아 소스를 만들고 청경채는 반으로 잘라 끓는 물에 30초 데친 후 차가운 식초물에 담그면 안성재 셰프님도 생존을 외칠 정도로 이분하게 익습니다. 이제 접시에 청경채를 두르고 동파육을 중간에 올리고 소스를 부으면 동파육 완성입니다. 자, 이제 식사하러 가시죠. 이 탱글하게 흔들리는 것 좀 보십시오. 동파육은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시도한 적이 있는 요리입니다. 근데 매번 만족할 만한 결과는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카레를 갈고 제대로 만들어봤는데 과연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을지 연어으로 즐겨서 한번. 잘 이렇게 묶인 게 선물 박스 같지 않나요? 선물 박스 포장 한번 뜯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식.
동파육의 완성도는 이 젓가락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젓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썰어져야 잘 만든 동파육이라고 하거든요. 이 전문가들 솜씨는 못 미치지만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소스가 저는 소스만 찍어 먹어봤을 때는 맛이 좀 너무 진하지 않나? 그런 걱정을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딱 맞네요. 그냥 뭐 칼 없이도 적당히 젓가락만을 다 이렇게 찢어서 먹을 수가 있죠. 만들어 보라고 하기엔 참 뭐하고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고급 중식 레스토랑 갈 일 있으면은 꼭 한번 시켜서 드셔는 보세요. 한번 꼭 한번 권하고 싶은 맛입니다. 네, 그럼 다음에도 재밌는 요리를 찾아오겠습니다. 빠빠이. 뭐야, 빠빠이? 빠빠이. 빠빠이.